의사가 공개하는 노년층 달걀 섭취 7가지 방법, 제비집보다 낫고 노인을 위한 저렴한 황금 신약 어르신들 믿기시나요? 몇천 원짜리 달걀 하나가 제대로 섭취하면 몇백만 원짜리 제비집이나 심지어 인삼보다 더 큰 영양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비싼 보양식이나 동충하초 영지버섯 제비집 같은 것을 먹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영양사들은 일상적인 음식이야말로 제대로 섭취하면 노년층에게 진정한 신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 중 건강 상태가 매우 안정적인 분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7가지 달걀 섭취 방법이 간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중년처럼 두뇌를 명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인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른 아침 반숙 달걀 섭취, 몸을 깨우고 장기를 회생시키는 황금 시간.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삶은 달걀을 드셔보셨겠지만 이른 아침에 몸을 치유하는 의식처럼 완벽한 반숙 달걀을 드셔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부산에 계신 현우 할아버지 84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접 시장을 보고 직접 밥을 하시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전통 한옥에서 향을 피운 후 부엌으로 가서 달걀 반숙 하나를 삶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반숙 달걀을 먹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깨우고 피를 따뜻하게 하며 기억력을 맑게 하여 매일 새로운 삶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알아볼수록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황금 시간으로 몸이 하루 중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달걀은 이제 막 시동을 건 기계에 깨끗한 연료를 붓는 것과 같으며 완전히 익지 않은 반숙은 퍽퍽하지 않아 단백질이 활성을 유지하고 소화하기 쉬워간 신장, 그리고 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왜 완숙이 아닌 반숙이어야 할까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익힌 달걀은 밥을 태운 것처럼 영양소가 파괴되고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 소화하기 어렵고 독소를 생성하거나 배탈,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숙은 부드럽고 촉촉하여 약한 노년층의 위를 달래주는 부드러운 손길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먹는 반숙 달걀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종일 단 음식에 대한 갈증을 줄여줍니다. 근육을 키우고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데 특히 60세 이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자극하여 기분을 편안하고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개만 물이 끓기 시작한 후 67분 동안만 삶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토종 달걀 또는 깨끗한 달걀을 사용하고 열이 있거나 소화 불량 심한 간 질환이 있을 때는 절대로 반숙 달걀을 먹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지금 달걀을 제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급하게 차갑게 식은 완숙 달걀을 아침 중반에 까먹으며 몸을 보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솔직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저는 소화가 편하고 두뇌가 맑으며 몸이 덜 피곤하도록 이른 아침 반숙 달걀을 먹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쇠비름, 달걀찜 관절을 깨우고 깊은 잠을 유도하며 장부를 따뜻하게 하는 지지대. 어느 비 내리던 날, 저는 제주도의 작은 한옥집에 들렀습니다. 김치 냄새와 쇠비름 냄새가 어우러져 시큼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나는 부엌에서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80대 서연 할머니는 매일 이 쇠비름으로 달걀 하나를 찜해 먹어요. 다리 아픈 것도 덜하고 전처럼 깜짝 놀라지 않고 밤새 푹 잘 수 있게 해줘요 라고 잇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간 요법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한국인의 부엌에 조용히 살아 숨쉬는 고대의학의 지혜였습니다. 쇠비름은 기혈의 약재로 근골을 진정시키는 시원한 손길과 같습니다. 달걀은 영양의 보석으로 생명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찜하면 맛뿐만 아니라 관절을 회복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해독하는 천연약이 됩니다.
왜 노년층에게 이 방법이 필요할까요? 60세 이후에는 뼈가 뻑뻑해지고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기혈순환이 나빠져 마른 계절의 마른 시냇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쇠비름 달걀찜은 시원한 시냇물처럼 관절 마디마디를 흐르며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지친 근육과 긴장된 신경을 영양 공급합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쇠약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부드럽고 효과적인 진정제가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토종달걀 하나를 껍질째 신선한 쇠비름 한 줌에 싸서 그릇에 담아 15분에서 20분간 중탕으로 찝니다. 익으면 껍질을 벗기고 따뜻한 달걀을 쇠비름과 약간의 반찬과 함께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저녁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며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하세요. 하지만 혈압이 낮거나 임산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날씨가 바뀔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지 않으신가요? 어깨와 목 통증 때문에 밤새 잠 못 드는 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겨움이 가득 담긴 민간요법인 쇠비름 달걀찜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저녁 당장 시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관절 통증을 줄이고 밤잠을 편안하게 자기 위해 쇠비름 달걀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두유 계란 프라이. 조용히 구조를 요청하던 심장을 달래고 혈관을 매끄럽게. 심장은 지칠 때까지 결코 소리내지 않습니다. 혈관은 조금씩 막힐 때까지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60세가 되면 계단 오르기, 물건 줍기 일어설 때 현기증 같은 모든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피곤한 혈관과 점점 무거워지는 심장의 희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맛있으면서도 심장을 달래고 혈관을 매끄럽게 하는 달걀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냉압착 순수 호두유로 달걀 프라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계신 은퇴한 체육교사 서준 할아버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했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심장 염증 지수는 모두 안전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약도 먹지 않아요. 그냥 식용유 대신 호두유를 쓰고 매일 아침 그 호두유로 토종달걀 프라이를 하나씩 해 먹어요. 운동처럼 꾸준히요.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예술입니다. 일반 식용유는 고온에서 가열하면 독소를 생성하기 쉽고 달걀 속 비타민을 파괴하며 나쁜 지방을 생성하여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은밀한 원인이 됩니다. 반면 순수 호두유는 자연이 준 액체 황금으로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달걀과 결합하면 달걀은 레시틴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간을 정화하고 혈관 탄력을 높이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자연의 의사 트리오를 형성합니다. 호두유로 달걀 프라이를 하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적당한 불에 서두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하며 삶은 채소나 보리빵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어르신들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것이 심장을 돌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심장이 건강하고 혈관이 깨끗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 호두유로 달걀 프라이를 하겠습니다. 심장을 돌보는 것은 보충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엌에서 시작되는 부드러운 달걀 한 조각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강황꿀 달걀간을 회생시키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매일 정신을 맑게 하는 황금약. 어르신들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피곤해지고 피부가 누렇게 뜨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잠이 불안정해지고 기억력이 점차 감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조용하지만 몸속 독소의 전쟁터를 혼자 감당하는 간이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습니다. 매일 간을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회생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아침 또는 식사 후 30분 뒤에 강황과 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진찰실에 가지 않아도 자신의 간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몸이 뜨겁고 쉽게 두드러기가 나고 눈이 피곤하고 불면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미 간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치유의 약재인 강황, 달콤한 촉매제인 꿀, 그리고 놀라운 영양소 운반자인 달걀이 결합하여 간을 위한 자연적인 의사 트리오를 형성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작용을 하고 간을 해독합니다. 꿀은 위를 진정시키고 흡수를 돕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레시틴을 공급하여 간세포를 재생하고 혈중지방을 조절합니다. 어르신들은 토종 달걀 노른자 하나 또는 달걀 전체를 풀고 꿀 1티스푼, 강황 가루 1르네이트 2티스푼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10분간 중탕으로 찌거나 살짝 익혀 프라이로 만드세요. 일주일에 2~3번 아침 또는 식사 후 드세요. 공복이나 간열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지방간 불안정한 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면증,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좋습니다. 커큐민이 세로토닌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아팠거나 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 간 기능 및 면역 체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 끼니가 단지 살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식사가 된다면 말이죠. 이 방법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간을 가볍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강황꿀 달걀을 먹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이 준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번째, 오트밀과 섞어 먹는 달걀. 60세 이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며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감소를 돕는 아침 식사. 제가 서울 영양센터에서 일할 때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건강 강좌의 강사로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키 작고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 선생님, 저는 제2형 당뇨병이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아침에 항상 배가 너무 고파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올리지 않는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달걀과 오트밀을 함께 드세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너무 극단적인 식단은 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오트밀은 노년층에게 황금 같은 영양 짝꿍을 이룹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간식에 대한 욕구를 줄이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변비와 더부룩함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이 아침 식사가 가져다주는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식사 1시간 뒤에 찾아오던 어지럼증 걱정도 없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찰밥이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국수를 서둘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토종 달걀 하나, 납작하게 썰어둔 오트밀 3스푼에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식물성 우유를 조금 넣고 잘 섞은 다음 찌거나 살짝 익혀 따뜻하게 드세요. 이 음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입안에 넣으면 고소하고 소박한 향이 마치 쌀쌀한 서울의 아침처럼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설탕이나 소금은 추가하지 마세요. 위장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반응을 살펴보세요. 일주일에 3~4번 아침 식사로 밥이나 국수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간단하면서도 섬세한 음식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배를 가볍게 채우며 매일 아침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트밀 달걀을 먹겠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간단하지만 꾸준한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바나나와 함께 먹는 달걀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신경을 보호하며 우울증을 예방하고 숙면을 돕는 아침 식사.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어르신들의 매일의 기분, 신경 건강, 심지어 밤잠까지도 하루의 첫 식사인 아침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달걀과 바나나라는 소박한 조합이 제때 올바르게 섭취하면 자연적인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신경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년층의 수면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현대 영양 연구에 따르면 달걀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인 콜린을 함유하고 있어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인지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풍부하며 이 아미노산은 몸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산하도록 돕는데 이 두 가지 황금 호르몬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이완시키며 수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바트랑 도자기 마을에서 75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총명하고 잘 웃으시며 매일 아침 시를 쓰는 해운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결은 저는 영양제 같은 거 먹지 않아요. 매일 아침 반숙 달걀 하나랑 바나나 반 개를 먹어요. 배도 가볍고 머리도 맑고 밤에는 푹 자요.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먼저 반숙 달걀을 먹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약 10-15분 후에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먹어 세로토닌을 공급합니다. 이른 아침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또는 편안한 음악을 들은 후에 시행합니다. 이 식사법은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쇠약하고 이른 아침에 피곤하며 가벼운 우울증, 슬픔, 기억력, 저하 반응이 느린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혼자 살고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식사는 영혼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즐겁게 살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 이 조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으며 매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달걀과 바나나를 먹겠습니다. 때로는 정신 건강을 돌보는데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침 식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반찬과 함께 먹는 달걀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보충하며 변비를 줄이고 노년층의 소화기를 항상 편안하게 유지하는 짝꿍 많은 노년층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 달걀을 먹는데 왜 여전히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으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죠? 대답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섬유질은 없습니다. 만약 채소 없이 달걀만 먹으면 소화 시스템은 마치 공기구멍 없는 냄비처럼 막히기 쉽고 더부룩하며 장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달걀은 반드시 반찬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영양분 흡수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층이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위와 장을 항상 편안하고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반숙 달걀 하나를 삶아 김치, 콩나물, 무침, 해조류 또는 찐 채소 같은 작은 반찬 접시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식사 15분 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변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알칼리성 채소가 간과 신장을 해독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철분 흡수를 늘려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김치와 해조류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자연적인 항산화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지호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면서 간호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달걀과 반찬만으로도 할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생기 넘치고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으며 피부는 혈색이 좋았습니다. 어떤 영양제도 간단하게 올바르게 먹는 아침 식사만 못하다오 아가씨.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 뿐 장기는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공감하신다면 짧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장을 가볍게 하고 간을 깨끗하게 하며 매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찬과 함께 달걀을 먹겠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깨끗하고 평온하게 온몸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매일 아침 소박한 달걀 하나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세포를 기르고 심장을 튼튼하게 뛰게 하며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두뇌를 명민하게 하며 소화를 편안하게 하는 황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한 이야기들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강은 값비싼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매일의 올바른 선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각 가정의 따뜻한 부엌에서부터 편안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함께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걀은 좋지만 항상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달걀 섭취 습관이 실제로는 간을 파괴하고 혈관을 막으며 노년층을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뇌졸중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도 모르게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떤 실수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일상 식사에 숨겨진 살인자로 만드는 걸까요? 긴급 경고. 노년층의 90%가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여 혈관 막힘, 뇌졸중, 그리고 조용한 간신장 파괴를 유발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진실의 베일을 걷어내고 앞으로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들을 이해하고 피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날달걀 또는 반숙 달걀, 섭취, 세균 감염, 식중독 간신장, 손상 심한 살모넬라균, 감염 시 급성 사망 위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날달걀이나 반숙 달걀은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심지어 익힌 달걀보다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날달걀에는 살모넬라균이라는 세균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세균은 식중독, 급성 설사, 고열, 심각한 탈수를 유발합니다. 두려운 것은 살모넬라균은 달걀이 제대로 익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년층은 면역 체계가 약해져 소량의 세균으로도 몸이 지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혈증, 급성 신장염 간부전 또는 심한 폐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달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 손톱, 신경, 피부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입니다. 장기간 날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조용히 비타민 결핍 상태에 빠져 탈모, 피부 칙칙함, 자율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날달걀 흰자는 소화가 매우 어려워 더부룩함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노년층은 간과 췌장이 미분해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므로 간 효소 수치 상승, 만성 간부전 또는 잠재적인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권해도 달걀은 안전한 온도에서 충분히 익혀야만 효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으로 6, 8분 정도 삶거나 전체적으로 익혀서 프라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하기 쉽고 유해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도 모르게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경고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간장, 그리고 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날달걀 섭취를 중단할 것입니다. 때로는 작지만 잘못된 습관이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달걀을 너무 오래 삶는 것 독소를 생성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간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와 혈관 손상을 조용히 유발한다. 어르신들 너무 익힌 달걀, 즉 10분 이상 삶은 달걀은 영양소 손실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을 생성하여 매일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달걀이 너무 오래 삶아지면 노른자가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이는 황화철이라는 황화합물이 생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화합물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 위험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걀 속 단백질은 너무 오래 가열되면 완전히 변성되어 소화하기 어려워지고 더부룩함, 소화 장애를 유발하며 심지어 간과 신장이 단백질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하여 만성 간부전 또는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느려진 노년층의 경우 오랫동안 완전히 익힌 달걀을 계속 섭취하면 복부 팽만, 지속적인 트림 만성 변비 식후, 피로, 소화 불량으로 인한 야간 불면증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익히는 것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돌처럼 단단하고 노른자가 모래처럼 부서지는 정도로 삶지만 그들이 생물학적 가치가 거의 없고 심지어 혈액으로 새우며드는 독소가 잠재되어 있는 달걀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달걀 섭취 방법은 물이 끓기 시작한 후 6, 8분 동안 삶아 노른자가 적당히 익도록 하는 것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약한 불에 적당히 익으면
바로 불에서 내리세요. 절대로 달걀을 너무 오래 익히거나 여러 번 다시 드는 것을 피하세요. 어르신들은 무심코 영양가 있는 달걀을 혈관의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달걀을 너무 익혀서 삶은 적이 있다면 자신을 위한 알림을 남겨주세요. 저는 혈관간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달걀을 적당히 삶을 것입니다. 어떤 달걀이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달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 달걀을 여러 번 다시 드는 것. 위험한 산화 물질을 생성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동맥경화 과정을 가속화한다. 매우 흔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동안 여러 번 다시 든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 달걀 몇 개를 미리 삶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 날 전자레인지나 찜기 프라이팬으로 다시 데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산화 독소 덩어리로 만들어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왜 달걀을 다시 드는 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달걀 속 단백질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 번 다시 가열되면 단백질 분자가 비정상적으로 분해되고 재구성되어 해로운 지질산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키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년층은 동맥경화, 고혈압, 지방간간, 효소 수치 상승, 혈관, 막힘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왜 많은 사람들이 식단 조절을 하고 건강을 위해 달걀만 먹는데도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며 검사를 통해 만성혈관 염증, 가벼운 간 기능, 저하 고지혈증이 발견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올바를까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삶거나 조리해야 합니다. 만약 남았다면 최대 한 번만 냉장 보관하고 저온에서 단 한 번만 다시 드세요. 기름에 다시 튀기는 것은 피하세요. 조리된 달걀을 공기 중에 너무 오랫동안, 특히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노출시키는 것은 피하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제 남은 달걀을 다시 먹었나? 지난주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몇 번이나 다시 데웠나? 이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자신을 위한 짧은 메모를 남겨주세요. 저는 간을 건강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며 혈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달걀을 여러 번 다시 드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음식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원래 건강에 좋지만 부주의하면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 달걀을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태워 먹는 것.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하고 암 위험을 높이며 심장과 간에 과부하를 준다. 어떤 사람은 달걀 프라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르게 조리한다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걀 프라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도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즉 기름에 푹 튀기거나 너무 태워서 먹고 있습니다. 식용유가 고온에서 끓고 달걀이 너무 이거 가장자리가 타서 연기가 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아크릴아미드와 알데하이드 같은 유독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강력한 발암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지방이 산화되는 과정은 달걀 속 비타민을 거의 모두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간 염증을 유발하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겠지만 이미 간이 약하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며 심장이 지쳐있는 노년층이 이 음식을 꾸준히 먹는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많은 가정에서 전날 튀겼던 기름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름은 완전히 산화되어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을 다량 생성하며 이 독소는 혈액에 조용히 축적되어 내장기관 염증을 유발하고 간암 위험을 높이며 대사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달걀 프라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절대 많은 기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호두유나 순수 참기름을 얇게 두르고 중간 불로 가장자리가 타지 않도록 익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용했던 기름을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달걀이 한 번 탈 때마다 혈관 하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팬에서 기름이 지글거릴 때마다 간이 해독을 위해 몸부림쳐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달걀 프라이가 암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영상 아래에 짧은 한 줄을 남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심장관 그리고 미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름에 튀긴 달걀을 먹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오늘 맛있는 한 조각이 때로는 나중에 몇 달간의 피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번째, 치명적인 실수. 달걀과 콩두유를 함께 먹거나 달걀 식사 후 진한 차를 마시는 것, 가스 생성 소화, 불량 영양 흡수 방해, 그리고 조용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한다. 많은 노년층이 오늘 아침에 달걀을 먹었으니 영양을 위해 두유 한 잔 마셔야겠다 거나 달걀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라고 진한 차를 마셔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달걀에서 어떤 영양분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간을 가볍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강황꿀 달걀을 먹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이 준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번째, 치명적인 실수. 달걀과 콩두유를 함께 먹거나 달걀 식사 후 진한 차를 마시는 것, 가스 생성 소화 불량 영양 흡수 방해, 그리고 조용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한다. 많은 노년층이 오늘 아침에 달걀을 먹었으니 영양을 위해 두유 한 잔 마셔야겠다 거나 달걀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라고 진한 차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달걀에서 어떤 영양분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두유와 달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함유되어 있어 달걀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이 두 식품이 함께 섭취되면 몸은 단백질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부룩함 트림 위장 내 가스 축적을 유발하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소화 효소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걀 섭취 직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지방 분해와 소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걀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진한 채는 타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타닌은 철분과 단백질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므로 몸이 달걀 노른자에 있는 귀중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빈혈 어지럼증, 현기증, 심계양진, 전신 쇠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노년층이 충분히 잘 먹는데도 왜 피곤할까? 얼굴이 창백해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이 원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두유, 두부, 진한 간장과 함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세요. 달걀 식사 후 최소 1시간 후에 차를 마시고 연하고 따뜻한 보리차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달걀 식사 후 무언가를 마시고 싶다면 보리차 생수 또는 콩이 아닌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세요. 어쩌면 이 사소한 것들이 매일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이 이처럼 잘못된 조합을 한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몸이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하고 내면부터 건강하게 살기 위해 달걀 섭취 후 차나 두유를 마시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조합하여 매 끼니가 자연적인 치유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말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제가 방금 공유한 달걀 섭취와 관련된 5가지 위험한 습관 중 하나라도 무심코 저질렀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가장 귀중한 것은 과거에 옳았느냐가 아니라 제때 멈춰서 되돌아보고 자신을 고칠 용기가 있었느냐입니다. 건강은 항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의 공유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하여 혹시라도 조용히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가 매일 아침 달걀 하나에서 간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국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지,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지, 구체적인 식단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달걀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에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지침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복용량 시기, 그리고 달걀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노년층 유형까지 포함합니다. 저와 함께 탐구하여 매 끼니가 몸뿐만 아니라 지혜와 마음까지 길러주어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달걀 섭취의 최적 시기는 언제일까요? 소화대사 그리고 영양분 최대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 언제 먹어도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달걀 섭취 시기는 몸이 영양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더부룩함 소화, 불량피로, 심지어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체 시계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소화 효소가 많이 분비되고 몸이 활동을 시작하며 에너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달걀을 섭취하면 단백질, 특히 달걀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아침 혈당을 안정시켜 하루 종일 간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아침에 피곤하거나 형해증을 자주 느끼는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달걀을 먹는 것은 어떨까요? 여전히 가능하지만 저녁 요즘시 이후에 너무 늦게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때는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 더부룩함,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나 대장염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지 않은 차에 바로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층은 더 나은 흡수를 위해 잠에서 깨어난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약 10-15분 동안 가볍게 걷거나 심호흡을 한 후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숙 달걀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달걀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몸이 따뜻해지고 깨어났으며 소화 시스템이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아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달걀을 회복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신을 보호하는 원천으로 바꾸는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매일 달걀을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부족, 너무 많이 먹으면 질병 유발. 많은 노년층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매일 달걀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할까봐 달걀을 꺼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매일 2-3개씩 먹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생각 모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레시틴, 비타민, B1, 철분, 그리고 특히 기억력과 신경계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콜린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달걀 노른자에는 천연 콜레스테롤도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그리고 올바르지 않게 섭취하면, 특히 채소 섭취가 적고 운동량이 부족한 식단에서는 고지혈증 간 효소 수치 상승, 심혈관 부담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노년층은 매일 달걀 하나씩 삶거나 부드럽게 찐 달걀을 우선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6개가 적당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3개의 달걀을 섭취하고 노른자 양을 줄이고 흰자 섭취를 늘려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콜레스테롤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갓 회복 중이거나 쇠약하여 빠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매일 달걀 하나씩 반찬 오트밀 강황 또는 호두유와 함께 섭취하여 흡수 효율을 높이고 내장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만 계속해서 먹지 않고 생선, 콩, 흰살코기 등 다른 단백질원을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한 끼에 너무 많은 달걀을 한꺼번에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달걀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되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몸을 항상 균형 잡힌 상태로 건강하고 오래도록 유연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섭취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달걀을 먹지 않거나 최대한 제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상이 잘못되면 이전보다 해로움이 더 크다. 달걀은 매우 영양가가 높지만 모든 사람에게 규칙적인 섭취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년층 그룹은 주의하지 않고 매일 달걀을 섭취하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심코 간을 손상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소화 장애를 유발하거나 더 심하게는 잠재된 기저질환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1. 심각한 간 질환 간 효소 수치 높음 3단계 지방간 환자간은 달걀 속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 기관입니다. 간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달걀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 몸이 피곤해지고 더부룩하며 간 효소 수치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달걀, 특히 노른자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의사의 명확한 복용량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2. 달걀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발진, 메스꺼움, 목 가려움증, 심지어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달걀 섭취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고열 감염, 감기 환자 이 시기에 달걀을 섭취하면 내장 온도가 높아지고 담이 쌓여 열이 발생하여 질병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열이 있을 때 달걀을 먹으면 해열 과정을 방해하고 간에 해독작용을 늦춥니다. 4.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를 복용 중인 사람, 달걀의 단백질이 항생제와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므로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자면 달걀은 매우 좋지만 올바른 대상이 아니라면 이 점이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달걀 섭취가 진정으로 보양제가 되도록 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달걀은 모든 부엌에서 친숙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귀중한 영양의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기에 먹는 것입니다. 방금 전 3가지 부분을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점까지 달걀 섭취 방법부터 무해해 보이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들, 그리고 특히 시기 복용량, 그리고 피해야 할 대상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달걀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항상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때 행동한다면 매일 아침 평범한 달걀 하나로도 어르신들은 편안하고 가벼운 노년을 위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가장 소박한 것들로부터 건강한 삶의 가치를 함께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자연 건강 관리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식사와 조언이 진심과 과학에서 비롯될 것입니다.